자, 우리 컴퓨터의 서식은 업무 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 엄청 길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줄여서 일반적으로는 업무 무관 지급 이자의 송금 불산입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자, 일단 먼저 이 취지를 설명을 드리면 우리 회사가 업무하고 관련 없는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사지 않았다면 이자를 줄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하고 상관없는 자산을 취득한 거에 대한 금액만큼의 적수만큼은 이자 비용을 인정 안 하겠다는 게 취지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먼저 그 이자를 계산하기 전에 이자 비용 자체를 인정 안 할 거를 먼저 빼고 남은 이자로 이제 업무 무관 자산 관련된 이자를 계산할 거예요. 그럼 어떤 이자를 아예 그냥 대놓고 이자 비용 아니야라고 전액을 뺄 거냐면 첫 번째가 채권자 불분명한 사채 이자예요. 자, 채권자 불분명한 사채 이자라는 건 우리 이 앞에 가지급금 인정 이자 할 때 계산할 때 가중평균 차입 이자를 계산할 때 본 적이 있죠. 자, 이거는 우리가 채권자가 불분명하다는 건 자,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삼성전자에 돈 빌려준 사람이 있어요. 봤더니 저예요. 근데 제가 삼성전자에 1,000억을 빌려줬대. 자, 이러면 믿을 수 있나요? 그죠? 그럼 채권자가 저인 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게 채권자 불분명이에요. 자,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기업이 누군가에게 돈 빌려서 이자를 주고 있는데 봤더니 그 돈 빌려준 사람이 3살짜리 애기예요. 일반 법인들 그런 것들이 있긴 하겠죠. 그때 그 지급한 이자는 채권자를 믿을 수 없잖아. 그때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는 우리가 이자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수령자 불분명한 채권이나 증권 이자, 얘도 우리 수령자가 불분명하다는 건 제가 만약에 그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저한테 이자를 줬대. 근데 지금 저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이자를 한 달에 그냥 1억씩 받아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 저 한 달에 1억씩 받으면 이렇게 안 살 거예요. 저는 바다만 보고 멍하니 있지, 그죠? 그럼 제가 받아갔다고 회사에는 적혀 있지만 수령자가 제가 아니라는 게 확실한 것들 있죠. 그런 경우에 자, 그 이자 비용도 인정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두 개를 이자 비용으로 인정 안 하겠다라고 한 건 지금 음지에 있는 우리 채권의 이자 지급하는 걸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자 비용을 전부 다 송금불산입 처리할 건데, 그럼 이런 거에 대한 입증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원칙적으로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데, 채권자가 누군지 모르겠고 받은 사람도 확실하지 않는데 그 이자를 주면서 원천징수할 수도 있잖아. 원천징수하고 이자 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회계 처리할 때 이자 비용이라고 쓰고, 그리고 대변에 실제 지급한 이자가 적혀 있을 거고 예수금 적혀 있는 거는 국가에다 납부하겠죠.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하면서. 그래서 원천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할 거예요. 원천징수 했다라고 해서 국가에 준 거에 대해서는 실제로 기속자가 대표자가 아니고 국가가 가져간 거잖아요. 어떻게든. 그럼 그 외 나머지 부분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거고, 그럼 시험에서는 원천징수는 고려 안 한다라고 하면 전부 다 대표자 상여고, 원천징수 안 했다고 해도, 그런데 원천징수 한 금액이 있다면 원천징수 금액 부분은 기타 사회 유출, 나머지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우리 건설자금 이자를 또 볼게요. 자, 우리 회계 때 우리 자가건설할 때 여러분들이 처음 아마 만났을 건데, 그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이라고 하면서 건설자금 이자를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 회계 처리한 적 있으시죠? 자, 원래 회계에서는 그런 이자도 원칙은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회계에서는. 그런데 그걸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이다라고 하면서 얘를 자산으로 처리하는 걸 계속 유도하는 이유는 법인세법은 무조건 그 금액들을 다 자산으로 처리하는 걸 희망을 해요. 다 자산의 취득 가격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가건설을 하든 외부에서 구입을 하든 그 구입을 위해서 이자를 지급하고 있죠. 그런 걸 건설자금 이자라고 하는데, 그 건설자금 이자는 전부 다 자산으로 처리가 되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이자 비용으로 처리되어 있다면 이자 비용으로 인정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건설 중에 있다라고 하면 올해 완료가 안 된 미완공 건물이면 그거는 일단 송금불산입을 하고 유보로 처분해 둘 거예요. 그럼 왜 유보로 처분해 둘 거냐면 이자 비용은 개정과목 성격이 비용이죠. 그럼 우리 감가상각하는 자산들은 나중에 얘는 사용하면서 감가상각비로 비용화될 거잖아요. 그럼 그때 그 비용화되는 건 추정경비이기 때문에 한도가 있어요. 감가상각은 그 한도 이내에서 들어간 거면 인정해주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추인해주거나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송금불산이 유보라고 하는데 만약에 올해 완료가 됐다면 올해 감가상각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루지 않고 우리가 이제 내일이나 같이 하게 될 감가상각 조정명세서에서 바로 감가상각한 걸로 비용 처리한 걸로 얘 자산 처리해야 되는데 비용 처리해 버린 걸로 거기에 사립시켜서 처리해 버릴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우리 지금 이 서식에서 등장할 때는 그래서 미완공 건물에 대한 우리 지급이자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이자 비용 올해 인정 안에 얘는 나중에 감가상각으로 추인할 거기 때문에 유보 발생으로 송금불산입 처리해 둘 거예요. 그럼 지금 방금 말했던 거는 아예 이자 비용이라고 생각 안 할 거니까 전부 다 송금불산입하고 그리고 남은 이자들 있죠. 그 이자들 중에서 이제 이자 가지고 업무하고 관련 없이 우리 법인이 별장을 샀다든지 요트를 샀다든지 아니면 쓸데없는 그 미화를 그 예술품을 샀다든지 우리 그 법인이 힐링을 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한마디로 업무하고 관련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사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자를 줬을 리가 없겠죠. 그럼 그 산 금액만큼의 자산 적수를 계산을 해서 그래서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일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순서는 먼저 위에 있는 이 얘네들 이자를 다 뺀 나머지 이자 가지고 계산할 거기 때문에 쟤네들을 먼저 송금불산입 처리하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업무무관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 우측 페이지 487페이지에 부동산이나 동산만이 아니고 특수관계자한테 지급한 가지급금 있죠. 이게 방금 우리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에서 했던 그 가지급금하고 같은 거예요. 그럼 그 가지급금은 우리 가수금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하고는 상계를 하죠. 그거는 똑같이 적용이 될 거예요. 얘는 지금 우리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에서 조건하고 똑같기 때문에 앞에 월정액 급여 이내의 가불금이라든지 경조사비라든지 그런 거는 여기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럼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에서 작성하면 사실 이 부분 가지급금 가수금 부분은 불러와지게 되어 있어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근데 시험에서는 정보를 안 넣어두더라고. 저도 미련 때문에 항상 기출문제 풀면서 눌러보는데 기본 데이터를 안 넣어두니까 그럼 우리가 보고 직접 써줄 거예요. 우리 가지급했다, 회수했다 이런 것들 있죠. 그럼 업무무관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이 가액을 쓸 때 지금 우리가 그 하고 있는 취지가 그걸 안 샀다면 이 돈이 안 들어갔을 거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자산의 시가라든지 기준 시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돈을 얼마 들였냐 그런 거 이야기죠. 그 돈 안 썼을 거다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취득원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취득원가를. 그럼 취득원가를 가지고 하는데 특수관계자한테 고가로 우리가 양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고가 양수했을 때는 일반적인 건 특수관계자는 무조건 시가로 간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 돈이 많이 줬던 어떻게든 그 돈이 나간 그 금액만큼을 우리가 안 했다면 이자 안 나갔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시가초과액을 빼지 않고 그 실제로 지급한 돈을 써줄 거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우리 업무무관 부동산에 대해서 정보를 쓸 때 쓰는 거고, 자 이자 계산에 대해서는 컴퓨터가 계산을 해줄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규정 순서라고 적혀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우리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거 정리하면 첫 번째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데 원천인수 부분은 기타 사유일출.
다음 수령자 불분명 채권 등 증권 이자도 대표자 상여인데 원천징수 부분은 기타 사유 유출. 건설 자금 이자는 미완공 건물이면 유보. 근데 완성을 했으면 우리는 즉시 상각 의제라는 게 즉시 감가상각한 걸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업무 무관 자산 등 가지급금 취득 보유와 관련된 지급이자, 얘가 지금 얘 취지인 거죠. 얘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거 가지고 그거는 이자 비용 아니야.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 이렇게 조정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여기 내용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면 자, 이제 우리 메뉴를 보도록 할게요. 업무 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 들어가서 우리 9200번에서로 다시 가시고, 자, 첫 번째 적수 입력을 적혀 있는 탭은 얘는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적수 계산을 하기 위해서 있는 탭이에요. 그럼 첫 번째는 1번은 부동산, 두 번째는 동산, 그리고 우리 가지급금 가수금 적혀 있는 거는 우리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서 한 거 있죠. 자, 우리 가지급금에서 여러분들 블록이 한번 눌러보시면 우리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서 입력했던 정보가 들어오죠. 그 기준하고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종합소득세 대표자 상여 처분받은 거에 대한 종합소득세 대납액 이런 것들은 빠진다고 말했던 그 조건이 여기 그대로 적용되는 건데,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가수금은 상기하기 때문에 가수금도 그럼 똑같이 불러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 우리 대표자 이밀에 이 앞에 했던 거하고 한강건설 거하고 전부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밀에한테 가수했던 정보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가지급금도 업무하고 관련 없이 돈 빌려준 거니까 이자 비용 인정 안 해.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 적수 입력이 다 끝나면 이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값으로 가는데, 자, 아래쪽에서 먼저 자, 칸을 보시면 1번 적혀 있는 게 두 칸을 같이 잡고 있죠. 두 칸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두 칸이. 그럼 몇 퍼센트 이자고 이자 지급을 얼마를 이자 지급을 했는데, 그런데 이 이자 중에서 자, 여기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가 있으면 얘는 이 칸이에요. 여기. 그럼 수령자 불분명 사채 이자가 있다면 얘는 이 아래 칸인 거예요. 위아래 칸인 거고, 그럼 건설자금 이자가 있다면 얘는 얘 칸은 여기. 국조법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자, 지금 위에 2번이 업무무관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 이자 얼마 지급한 것 중에서 업무하고 관련 없는 이 앞에 적수 입력한 거에 대한 금액만큼은 송금불산입 할 건데, 자, 예를 들어 이자율이 이자율이 10%짜리 1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한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계산을 할 건데, 여기에서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가 200만 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200만 원 빼고 800만 원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얘는 그냥 통째로 송금불산입이고, 근데 여기에 수령자 불분명 사채 이자가 또 100만 원 있다면 이 100만 원도 빼고, 건설자금 이자가 300만 원 있다면 300만 원 빼고, 그러면 이 돈들은 전부 다 송금불산입인 거고, 남은 400만 원 가지고 이걸 계산해서 너네가 이 업무무관 부동산이나 동산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가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이 이자를 주지 않았을 거다. 이 이자는. 그럼 얘가 마지막 우리 기타 사유유출로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로 처리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은 먼저 이자 지급이자에서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먼저 정리할 건데, 그때 여기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200만 원 중에서 예를 들어 50만 원은 원수징수했다면 150만 원만 대표자 상여,
50만 원은 기타 사회 유출. 얘도 그런 식으로 조정할 거고, 얘는 미완공 건물이라면 우리는 유보로 처분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서식의 전부 다예요. 그럼 할만하겠죠, 얘도.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내용, 문제를, 기본 예제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적수 계산 자료가 있는데, 자, 보유 중인 업무 무관 부동산 가액은 다음과 같다. 자, 1월 1일 전기에서 2월 된 게 취득가액 3,500만 원, 기준시가 5천만 원. 그럼 어떤 금액을 쓰는 거죠? 우리는 취득가액 가지고 지금 이 돈 안 썼으면 이자 안 줬을 거야. 지금 그거라 그랬잖아. 지금 얘의 가치가 아니고 우리는 이 돈 주고 사온 거니까 이 돈 안 썼을 거야. 그러니까 3,500만 원을 우리는 업무무관 자산 취득 가격으로 쓸 거고,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 현황에 대한 건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서 썼던 그 내용이죠. 그리고 가수금도 그 내용들이고, 자, 아래 이자율별 지급이자 지출 현황에서 자, 6.5, 6%, 3.5% 세 개가 있는데 3.5% 이자율 지급이자 중에는 기말 현재 건설 중인 빌딩 신축에 대한 건설 자금 이자 35만 2,876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이 105만 원 중에서 이 금액은 성금불산입 유보라고 처리해야 되겠죠. 건설 중이라 그랬으니까. 그죠? 건설 자금 이자. 그리고 6.5% 이자율의 지급 이자는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다. 그러면은 78만 원 전액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네요. 그럼 문제에서 미스가 난 건 원칙인수 세액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전제를 할게요. 그러면 전부 다 상여라고 처분해야 되겠죠. 자, 이제 정보 봤으니까 자, 우리는 1번의 적수계산 자료를 보고 먼저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적수 입력 있는 쪽에 와서 자, 얘를 불러오기를 해도 지금처럼 하면 되는데 시험에서는 직접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문제 보고 직접 쓸게요. 자, 먼저 1번은 부동산이니까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전기월 된 거 1월 1일 1번 전기 2월 금액은 3,500만 원이다. 다음 가지급금 있죠? 가지급금에서 전기월 된 거는 1월 1일 1번 전기 2월 2천만 원이고 2월 1일 2번 지급한 게 500만 원 3월 9일 회수한 게 500만 원 8월 7일 지급한 게 300만 원이다. 그럼 가지급금에 대해서 입력되었고 가수금은 4월 2일 날 자, 우리는 일시 가수한 금액이 500만 원이고 6월 19일 날 반제 우리는 상환한 게 250만 원 10월 4일 날 상환한 게 250만 원이다. 이렇게 쓰면 자, 얘네들 입력은 끝이 났죠. 자, 그럼 이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값에 가서 먼저 자료 2번에 동그라미 1번 적혀있는 이자는 전부 다 쓰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할 때는 얘네들 뺐었죠. 그 두 개랑 섞이시면 안 돼요. 여기는 전부 다 쓰고 송금불산입 할 거 옆에 적어주는 거예요. 그럼 6.5%는 78만 원이고 일단 다 쓸게요. 6%는 270만 원이고 3.5%는 105만 원이다.
자, 그럼 전부 다 입력했죠? 그럼 여기에서 3.5% 이 이자 중에는 건설자금 이자가 352만 8,700 아니 876원이 있고 35만 2,876원, 그리고 6.5% 이자는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죠. 그러면 78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 작성이 끝났는데 이자율이 지금 우리 366일로 되어 있는데 이자가 365일이라고 하면 옆에 연일수가 있죠. 연일수 클릭하면 365일로 계산하냐 66일로 계산하냐, 이걸 컴퓨터가 계산해서 지금 이 이자들 보면 자 65일로 하게 되면 이자가 바뀌죠. 그래서 연일수를 말하면 여기서 수정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금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보면 자 F3 한번 조정 등록하시면 자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우리 전체 453만원 이자 중에 78만원 35만 2,876원 뺀 이 금액에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적수 계산한 송금불산입 이자 있죠. 얘가 지금 여기 F3번 조정 등록에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에요. 그리고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가 있고 건설자금 이자, 그 칸 위치가 있으니까 컴퓨터가 인지하고 써주고 있죠. 자, 그럼 아래 빈칸에서 F4번 눌러보시면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가 있고 그리고 업무무관 자산 지급 이자가 있죠. 근데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가 두 개 있죠. 수령자도 그렇고. 조금 칸을 늘려보시면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는 원천징수 제외분이라서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거. 아래는 원천징수 부분이니까 기타 사회유출로 처리하는 거. 그런데 여기에는 건설자금 이자는 없어요. 건설자금 이자는 여기 말고 우리 K랩은 다른 곳에서 원래 조정할 수 있도록 해뒀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입력으로 건설자금 이자는 여기서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채권자 불명 사채 이자부터 하면 원징수 제외한 금액 고려 안 하면 전체 상여로 해서 78만 원 소득 상여로 소득 처분해 주고, 건설자금 이자는 우린 직접 써줄 거라 그랬죠. 건설자금 이자 35만 2,876원 유보 발생. 송금불산입 건설자금 이자 유보다. 다음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은 F4번 눌러서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 기타 사회유출로 287만 3,624원이다. 이렇게 해서 3개를 해주면 돼요. 자, 제가 이 서식 작성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기출 문제를 봅시다. 자, 569페이지로 갈게요. 회사는 1274 569페이지 1274 자, 4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 조정을 하시오. 단 주어진 자료 이외의 자료는 무시한다. 먼저 자료부터 파악해 보면 차입에 대한 이자 지급 내역에서 손익계산서에 모두 반영되어 있고 이자 비용으로 연이율 15% 이자에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고 원칙 인수된 세액은 없다고 하네요. 전부 다 상여로 소득 처분할 거고 10% 이자는 미완공 건물 신축에 썼고 그럼 얘는 미완공이니까 건설자금이자 유보 발생으로 처리해야 되고 연 6%는 문제없고 업무무관 가지급금 증감 내역에서 정기월 된 거 1,500, 10월 1일 날 1,500을 갚았네요. 자, 기타에 자기자본 적수 예산 무시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작성은 생략한다. 연 일수는 366일이다. 자, 지금 이거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이야기할까봐 생략하라고 적은 거고 자기자본 적수 생략하라는 건 지금 여기 아래에 있는 자기자본 적수 계산 있죠? 얘는 신경 쓰지 말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자 먼저 업무무관 자산 적수 계산할 거는 가지급금밖에 없네요. 자, 그럼 가지급금에서 우리 불러오게 하면 있기를 바라지만 없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직접 써줄 거예요. 정기월이니까 1월 1일 날 1번 정기월 1,500만원 10월 1일 날 회수한 거 1,500만원 자, 됐죠? 다음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값으로 가서 자, 우리 1번에 지급한 이자 쓸 건데 자, 15% 이자 150만원 예, 바로 쓸게요. 전부 다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니까 여기에 150만원이다. 다음 10% 지급이자 100만원은 미완공 건물 신축에 대한 거 건설자금이자 100만원이고 6% 60만원 이자 지급한 거는 문제가 안 되죠. 그죠? 그럼 이제 얘 작성이 끝난 거예요. 이 이자 전부 다 너가 딴짓 안 했으면 빌릴 일 없었다라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조정 등록 가서 자,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 대표자 상여로 전액 다 처분할 거죠. 150만원. 그리고 건설자금 이자는 직접 써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다음 우리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 60만원 기타 사회 유출이다. 이렇게 하면 예, 끝이에요. 자, 다음 608페이지 회사는 1277 608페이지에 1277 자, 3번 문제 볼게요. 문제는 똑같으니까 내용 보면 차입금 이자 지급 내역에 15% 이자에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인데 150만원이 원전인수세액이 이번엔 23만 1,000원이 있네요. 자, 그리고 5%는 미완공 건물 신축에 썼으니까 얘는 유보라고 처분할 거고 6%는 문제가 될 게 없네요.
자, 회사는 이 발생한 이자 전액을 손익계산서상의 이자 비용으로 계상했고, 자, 단기말 현재 대여금 잔액 및 내역, 업무무관 자산 내역이네요. 자, 김 대표한테 소득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소득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했대요. 이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여기에 계산할 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럼 이 대리의 주택 구입 자금은 얘는 업무무관 자산이죠. 우리 회사가 직원 집 구입하는데 돈 빌려주는 거는 업무하고 관련이 없는 거죠. 없어요. 자, 그래서 4천만 원은 10월 15일 날 돈 빌려준 거고, 자, 연일수는 365일이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업무무관 부동산에 와서, 자, 가지급금으로 가서 자료 2번에, 자, 이대리 거 10월 15일 날 지급했어요. 4천만 원을. 이렇게 하면 이제 적수입력은 끝났고,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에서는 먼저 15% 150만 원, 얘는 전부 다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고, 5% 100만 원은 건설자금이자 미완공 건설자금이자고, 6% 180만 원은 문제될 거는 없고. 자, 그럼 지금 150만 원 중에서 23만 1,000원은 원천징수액이니까 나머지 이 금액만 상여라고 처분하고, 23만 1,000원은 기타 사회유출로 소득 처분해야 되겠죠. 자, 그럼 조정등록에 가서, 자, 먼저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원천징수 제외부는 126만 9천 원 상여로 처분을 하고, 그리고 원천징수 부분에 대해서 23만 1천 원은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하고, 다음 건설자금이자는 100만 원 유보 발생으로 직접 입력해주고, 다음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 51만 1,475원 기타 사회이출인데, 생각해보니까 연일수 365로 안 바꿨다, 그죠? 연일수 365라고 문제 적혀 있었는데 안 바꿨네요. 그럼 얘 값이 바뀔 거니까, 그럼 다시 들어가 보면 금액 바뀌었죠? 그래서 금액 바꾸려고 다시 들어갔다 왔어요. 자, 지금 이 서식에서는 지금 얘가 제일 조정을 많이 한 거예요. 얘 하나 더 낀 거. 아니면 일반적으로 3개 세트니까 틀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죠. 그래서 나오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655페이지로 가서, 자, 1281 3번 문제 볼게요. 자, 바로 자료 보면 손익계산서상 이자 지급 내역이, 첫 번째 7%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고 올해 1월 1일 날 차입하고 원징수 안 했대요. 1,400이. B은행은 뭐 특별한 정보 없고, C은행도
특별한 정보는 없네요. 자, 이번에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대여금을 우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번 사업연도에 1월 1일에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10월 31일 현재 대표이사는 회사에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여금 반납하지 아니하였다. 자, 그럼 지금 얘 그냥 1억이 있다는 이야기죠. 지급한 게. 얘가 특수계산 자료네요. 자, 그럼 정보가 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간단하네.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 가서 먼저 가지급금이고 올해 1월 1일 날 지급했어요. 금액은 1억 원이다. 그죠? 그럼 이제 적수입력 자료는 썼고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에서 7% 1,400만 원은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고 8% 800만 원은 특이사항 없고 12% 2,400만 원도 특이사항은 없죠. 자, 이렇게 하면 얘 작성 끝났네요. 그럼 조정할 거는 두 개밖에 없네. 얘하고 얘하고. 그죠? 자, 조정 등록 가서 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대표자 상여 처분할 거 1,400만 원과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 1,066만 6,666원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두 개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 한 개 더 합시다. 자, 716페이지로 가서 1286 자, 716페이지 1286 자, 문제 볼게요. 자, 첫 번째 차입금 이자 지급 내역에서 12% 이자에는 전액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고 원천인수 세액이 66만 원 있고 연 4%에서 일반 차입금 이자가 있고 6% 전액 미완공 건물 신축의 사용 얘는 건설자금이자 6%는 기업 운영자금 대출이자 4%하고 아래 6%는 뭐 문제가 있는 게 없네요. 자, 단기말 현재 대여금 잔액 및 내역에서 대표이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대여금이 올해 1월 1일 날 4,200만 원을 줬고 직원 고대리의 본인 학자금 대여액이 2천만 원 7월 1일 날 줬네요. 학자금은 본인이든 자녀든 우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에도 쓸 필요가 없네요. 자, 위 내용에 가지급금 가수금은 없다. 자기자본 척수계산 무시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작성 생략한다. 연일수는 365일이다. 자, 그럼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 가서 그럼 가지급금에 대표이사건만 쓰면 되겠네요. 1월 1일 날 지급한 4,200만 원. 다음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값에 가서 12% 240만 원은 전액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고 4% 360만 원은 여기에서 문제 있는 건 아니고 6% 210만 원은 미완공 건물 건설 자금 이자고 또
6% 150만 원은 별 문제가 없었죠. 자, 그리고 이자율 연일수가 365일이라고 했으니까 365일로 잡아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작성 끝났어요. 자, 지금 저는 원천인수세액 뺀 금액 계산하고 들어갈게요. 자, 그럼 174만 원만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거죠. 66만 원은 기타 사유이출로 처리할 거니까 이거 계산해서 복사해 가려고 쓴 거예요. 자, 그럼 조정 등록 가서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에 원천세 제외 174만 원은 상여, 원천인수 부분은 66만 원이고 건설자금 이자는 210만 원 유보 발생이고, 자, 그리고 업무간 자산 지급 이자 기타 사회 유출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 명세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그럼 493페이지로 갈게요. 자, 492페이지에 보면 건설자금 이자의 조정이라고 적혀 있죠. 자, 지금 이게 방금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이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를 하기를 원하는 우리 건설자금 이자를 계산하는 서식이에요. 그럼 지금 얘는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고, 자,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면, 자, 그 돈 빌려온 거는 운영 자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건설 자금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건설 자금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건설 중인 자산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바로 서식을 열어서 보면 어쩌다 간혹 이제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얘가 나타나는데, 여기 건설 자금 이자 조정 명세서 9200번으로 해서 바꾸고, 건설이 자금이자 조정 명세서에서 건설 자산명 어디서 돈 빌렸다 차입일이다라고는 정보 주는 대로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 차입 금액을 쓰는 게 지금 우리 건설 자금 이자만 빌려온 금액을 쓰는 거예요. 전체 뭐 10억이든 100억 빌려왔던 운용 자금이나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그건 여기 들어오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서식 자체가 건설 자금 이자 조정 명세서잖아요. 그죠? 그럼 이 돈을 빌려왔을 때 지급한 이자율을 쓰는데, 자, 이 지급이자는 잠깐 빼고 뭐 준공일도 뭐 제시해 주는 대로 쓰는 거고, 대상일수는 차입일로부터 올해 기발까지 며칠간이었다. 1년 풀로 전년도에 빌려온 거고 계속 이자 줬으면 1년이 풀이 될 거고, 올해 빌려왔으면 올해 일수를 줄 거예요. 그러면 이 차입한 건설자금 이자의 이자율은 연이율이겠죠. 이 금액의 대상 일수만큼 1할 계산한 게 건설자금 이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이 지금 우리는 건설자금 이자의 대상인데, 자, 올해 건설 중에 있다면 건설 중인 자산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완료가 되었다면 상각 대상이라는 건 감가상각한 걸로 시부인 계산으로 넘어갈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이라면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은 우리는 송금불산에 할 필요가 없죠. 이자 비용 처리 안 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여기에서 이 차입한 돈 빌린 거를 빌렸을 때 전부 다 쓰나요? 바로 한 번에 다 쓰지는 않겠죠. 은행에 넣어뒀더니 이자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시 이자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이자 수익도 우리는 장부의 이자 수익이라고 회계 처리가 될 거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럼 그 이자 수익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안 할 건데 이 이자 수익을 이자 수익으로 처리하면 돈 번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입금 불산입 처리할 거예요. 일시 이자 차감한 금액을 써서. 그럼 우리 건설자금 이자는 이제 유보 발생으로 계속 조정하니까 알겠죠. 그러면 이때 발생한 일시 이자 수익은 입금 불산입 이자 수익으로 지금 처리 안 하고 얘도 유보 발생 처리했다가 나중에 얘가 완공되면 추인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면 되겠죠. 있다면. 그럼 지금 우리 기본 예제를 보면 얘는 지금 기출문제 풀 건 없어요. 뒤에 없는데 얘만 가지고 볼 거예요. 자, 그럼 미도빌딩 신축 공사가 있는데 착공은 전년도부터 했고 준공 예정은 내년이고 총 공사 대금이 9천만 원인데 공사 대금 차입 현황에 아래 차입금은 업무 무관 지급 이자 조정과 별개로 처리를 하고 자, 대출 기간 국민은행 차입일이 올해 10월 1일 날 빌려왔네요. 자, 그리고 차입금이 4천만 원이고 그럼 지금 이거 공사 대금 차입금이니까 전액이겠죠. 이자율은 3.5%, 단기 이자 지출액이 35만 2,876원, 일시예금 이자 수익이 5만 원 있다는 거예요. 자, 건설자금 이자의 계산 대상 일수가 92일, 위에 대상 일수 쓰는 그 정보도 준 거죠. 그리고 단기 이자 지출액 전액은 자본화 대상 금액이다. 당법인은 건설자금 이자에 대한 별도의 회계 처리를 이행하지 않았고 회계 처리 안 했다는 건 전액 단기 이자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계산을 종료했다고 적혀 있죠. 자, 그럼 먼저 자, 여기 작성을 하면 자, 미도빌딩 신축 공사고 대출 기간은 국민은행, 차입은 2020년 10월 1일 날 우리는 4천만 원을 3.5%에 빌려온 거예요. 자, 준공일은 지금 일단 지급이자는 빼고 쓸게요. 준공일은 2021년 6월 30일이고 공사 대상 일수는 92일이라고 했죠. 자, 이 대상 금액을 지금 안 줄 때도 있어요. 시험에서. 얘를 안 주면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가지고 자, 보시면 차입금이 4천만 원이죠. 그러면 4천만 원에 이자가 지금 3.5%니까 0.035라고 저는 쓸게요. 그리고 365분의 90이니까 곱하기 92 나누기 365 하면 35만 2,876원이 나오죠. 그죠? 이 금액이 지금 우리 문제에 있는 그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을 안 주면 이 정보를 가지고 계산을 하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35만 2,876원. 시험 때는 이렇게 막 애매하게 뭐 반올림 뭐 이렇게 신경 안 써도록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급이자가 자, 여기에 금액 쓰는 것 가지고 조정에 영향은 안 미치는데 5만 원을 빼고 30만 2,876원을 지금 이 금액에서 방금 일시이자 수익이 5만 원 있다고 돼 있었죠. 문제에 5만 원 빼고 이 금액으로 써주면 되는데 시험에서는 과거에 우리 세무사의 시험 나왔을 때 이 금액을 여기에 5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적어서 제시를 했어요. 처음에. 근데 사실 여기에 5만 원을 쓰든 얘를 빼고 30만 2,876원을 쓰든 아무 영향 없어요. 우리 그 접대비 조정 명세서에서 기준금액 초과된 금액들 쓰는 거하고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별 의미는 없는데
근데 이렇게 쓰신 분들이 그 이의제기 신청했더니 따로 답변도 안 해주고 그거 상관없다고 무관하다고 했다라고 하니까 아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죠. 그러면 제가 옛날에 일할 때는 이렇게 썼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건설 자금 이자 대상 금액이 여기 아직 완공이 안 됐죠. 그럼 아래에 건설 중인 자산분에서 35만 2,876원이라고 쓰고 회사 계상액은 0원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 작성 끝났어요. 그럼 F3번 조정 등록에 가면 건설자금 이자가 있죠. 아래 빈칸에서 F4번 누르면 건설자금 이자 유보 처분하는 거 있죠. 근데 우린 지금 또 조정하면 안 돼요. 우리 방금 이 금액 이미 우리 이합 서식에서 했었죠. 여기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없던 거예요. 여기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시험 문제에서는 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서도 하시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한다면 F4번 이용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뭐 우리 하는 거 뜨니까 알겠죠. 그럼 잊으면 안 되는 게 직접 입력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시 예금 이자 수익 방금 5만 원 있다고 한 거 있죠. 얘를 유보 발생 송금 불산 죄송해요. 입금 불산입 일시 예금 이자 수익 유보다 이 조정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조정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도 끝났고, 자 이제 쉬었다가 외화 자산 평가 차손이 조정 명세서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